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윤석열 대통령님께 고하는 자유민주 구국전사의 피 끓는 비상경문입니다. 떠도는 이 비상경문이 가끔 있는데요, 오늘자도 심각합니다. 제목이요, 대통령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해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초강경 투쟁 중인 대한민국 주사파의 핵심 세력인 전대협과 한총련 중심의 민노총 시위대가 마침내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진격하며 한미동맹 파괴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작금의 심각한 사태를 그저 너그러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는지 억장이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막강한 자유애국민들이 지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며, 지난 8.15 광복절 기념 100만 태극기 세력의 열광적 애국집회 영상을 친히 보셨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셔서 이 땅의 주사파 기생충 세력을 신속히 발본색원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즉각 선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즉시 위수령을 발동하시어 군대와 국가 공권력까지 총동원하여 이 땅에 또아리 들고 있는 주사파 범죄 집단을 빛의 속도로 발본색원하셔야만 나라도 구하고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실기하지 마시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혁명적 구국 결단을 신속히 내리셔야만 할 때입니다. 지난 5년간 북해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곳곳의 붉은 세포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식 완료한 포악한 친중, 종북, 주사파 간첩 세력들의 철옹성 같은 악의 머그샷을 조직을 척결하려면 지금의 민주적인 검경 수사망식으로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북해 김정은과 통전부의 지령을 받는 문재인 이재명의 주사파 세력과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첩 세력들은 이미 북해와 중공에 매수된 채 치명적 약점이 잡혀 단단히 코가 꿰어버린 간첩들이기에 이자들과 통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의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멀지 않아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국회는 북해가 심어놓은 주사파 간첩 세력들과 이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사이비 배신자 국회들 간의 권력 나눠먹기 술수만이 판을 치고 마치 하이에나 떼들의 투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벌어진 경찰의 난도,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계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이재명의 경기동부 586 배후 세력과 문재인의 검수완박 주체 세력인 철험회가 이해찬, 임종석, 윤건영, 박범계, 추미애, 황운하 등도 포함 함께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기획된 윤석열 대통령 축출을 위해 공권력 마비를 유발시키려는 놈들의 조직적 반란입니다. 지난 5년간 주사파 세력에 충견이 되어 충성을 바쳐온 경찰청 똘마니들이 민노총 쓰레기 군단과 언노련 폐기물들과 연합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주사파의 앞잡이가 되어 북계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권을 강제로 강탈하기 위한 전면적 성격의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정치 경험이 미천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충정어린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적 고언을 전해드리오니 깊이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께서 국힘당 기회주의자들과 보신주의 웰빙 정부의 관료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숙명어린 선택이란 현재와 같은 순진한 민주주의 방식과 인도주의 검경 수사 방식만으로 일관한다면 필경 1년 내 탄핵을 당하시어 전임 박근혜 대통령같이 남은 여생을 영호의 신세가 되는 길을 택하실런지, 아니면 사직생의 각오로 자유애국민들과 함께 국가 보위를 위한 위수령 발동과 함께 빛의 속도로 이 땅의 기생충들을 일망타진하시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영웅의 길을 택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하셔야만 하는 엄중한 순간에 서 계심을 분명히 인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걸어가셔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고난의 길이며 고대 예수님께서 못
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그 언덕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국회와 헌법기관을 잠정 폐쇄한 후 군, 검찰, 자유우파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주사파 세력과 민노총, 전교조를 빛의 속도로 색출하여 발본색원 후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정지시켜 그 권한을 국가 비상구국혁명위원회에 잠정 이양하신 후 신속하게 국민 총선거에 의한 새로운 국법 질서하에 새정치 시스템을 도입 후 자유민주 선진국회를 새롭게 정착시켜서 네덜란드 의회와 같은 작고도 깨끗한 유럽식의 청빈 국회를 탄생시켜 국회의원직을 적정 수준의 보수만 받는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환시켜야만 지금과 같이 날 새는지 모르는 밤낮 권력 싸움으로 국가 발전을 도륙내는 더럽고 추한 후진 정치를 종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 의석수도 대폭 줄이고 이들의 특혜, 특권도 없애며 공정과 정의의 새로운 법치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오로지 부국 광병부가 국리민복만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는 깨끗한 선진 정치 문화의 금자탑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친히 필사즉생의 결기로 목숨을 건 정치 대개혁을 신속히 실천해 나가셔야만 선진 자유 대한민국의 국운도 융성해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역사의 길이 빛나는 영웅으로 기록되실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고하는 자유민주 구국전사의 피 끓는 비상경문. 자, 이렇게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요. 이 글은 일반 국민들이 읽으실 때는 굉장히 뭐 과하다고 그럴까? 엄청난 내용이죠. 일단 뭐 위수령이 나오고 계엄령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위수령이 나오고 계엄령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들 하실 겁니다. 지금 2022년대인데 1960년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엄령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게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이 대명천지 지금 21세기에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임기 초반에 힘을 쭉 빼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은 참고로 일생을 추진력 하나만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추진력 하나면은 대한민국 챔피언이었는데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21세기 민주주의라고요? 죄 없는 사람 감옥 가는 게 민주주의라고요? 아니 물론 조금의 죄는 있었겠죠. 근데 대통령 했던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 쳐놓고 저 5년 6년을 저렇게 있는데도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아, 대나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아, 선진국 얘기예요. 후진국 말고. 우리 정도의 선진국의 OECD 국가에서 대통령을 죄 없이 쳐놓고 권력을 찬탈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아,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10위의 경제력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잖아요. 두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 보세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과범, 말도 안 되는 비리범이 야당 대표예요. 야당이 압도적으로 대표를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명천지 2022년이라고요? 아니 2022년에 자 BTS 같은 문화 강국이고 오징어 게임, 빠찡꼬, 이번에 뭐 수리남, 뭐 등등 영화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받고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받고 BTS가 뭐 노래로 최고상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국민 스포츠 기업 삼성전자 뭐 난리죠. 국민 스포츠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이지. 그런데 무슨 계엄령이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돼. 그런데 정치는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요만큼 죄 있는 사람 털어서 전직 대통령을 5년, 6년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후진국 말고 대보라니까요.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누가 그래? 상대가 이재명인데? 누가 그래? 이재명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재명이 상식적이라고요? 국민 무서워서 그런 이상한 짓 못 벌일 것이라고요? 국민 무서운데도 눈 하나 까딱 않고 엊그제 검수완박 시키고 엊그제 이상한 악법들 통과시키고 엊그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 배신하고 자기 당을 위해서 법적으로 싸우는 나라예요. 가처분 신청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대명천지 2022년이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위험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좋은 것만 봐. BTS, 삼성전자, 우리가 무기 수출하는 나라, 세계 10대 무역 강국, 뭐 이런 거 좋은 것만 봐. 그런데 봐야죠. 역대 이런 야당 후보가 있었습니까? 여태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고 여태 이런 야당 대표가 있었어요? 그걸 압도적으로 만드는 민주당이에요, 지금. 역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고? 감당이 될 거라고요? 감당 안 됩니다. 비상 경문을 써주신 분이 해외에 계신 분인데 심각하게 이거 비상 결단 내리지 않으면 물론 과하게 계엄령, 위수령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계엄령을 내렸었으면 진짜로 그래서 확 잡았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것도 우물쭈물하다가 또 당하고 난 다음에 또 뒤늦게 그래 그때 그 계엄령 내렸어요.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 물론 이분의 말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수사 계엄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에서 손들지 마세요. 계엄령까지는 안 들고 위수령까지는 안 들고 우리 와이프가 앞에서 손들고 빨리 끊으려는데 저는 못 끊겠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 저는 못 끊겠습니다. 이 상황에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계엄령 위수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쁜 놈들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 비리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당합니다. 당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양반일걸요. 왜냐하면 저들도 이번에는 쉽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할걸요. 이번에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정도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더라. 아주 이번엔 싹을 밟으려고 그럴걸요. 나라 끝납니다. 나라 끝나요. 정신 차립시다. 부탁합니다. 충성 대한민국 화이팅! 예, 가자. 저는 싸웁니다. 저는 갑시다.